안녕하세요. 모토리온 김성훈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살벌하게 춥습니다. 오늘 완전 무장하고 만나볼 모델 렉서스 NX 300H입니다. 네, NX는 렉서스의 컴팩트 SUV를 부르는 이름인데요. NX는 정확히 NX, 그러니까 N은 nimble, 그래서 좀 재빠르다. 그리고 X는 크로스오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좀 SUV긴 SUV인데 이게 도심 주행 성격도 있다 해서 크로스오버라는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네, 이 NX 모델에는 NX300H 모델과 또 NX300 모델이 있습니다. 이 NX300H에는 3개 전기 모터와 또 2.5 가솔린 엔진이 결부된 그 하이브리드 형식이고요. NX300 모델에는 F 스포츠 트림도 자리 잡고 있고요. 네, NX와 ES가 국내 렉서스 브랜드를 좀 이끌고 있는 주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모델을 지난번 GS450 F 스포츠 모델로 처음 만나봤었는데 그때 렉서스를 향한 약간의 그런 존경심이 생겼었거든요. 오늘도 좀 그런 깊은 마음을 허락해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박기도 편집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우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입이 점점 얼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늘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라고 네. 해서 저희도 막 완전 중무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네. 다행히 좀 바람이 좀 덜 부나 싶었는데 나요? 여전히 춥습니다. 자, 오늘 이제 NX를 살펴볼 건데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네네. 디자인이 아주 살짝 바뀌었고 또 파워트레인은 바뀐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아직까지 NX를 한 번도 안 다뤘으니까 NX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스타일이 워낙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렉서스의 이 스핀들 그릴이 네. IS에서부터 시작되고 LS도 하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NX에서부터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좀 괜찮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상당히 나름 의미 있고 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 컴팩트 SUV가 이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도 지금 XC60도 보고 그 뒤에 X3도 보고 지금 얘까지 지금 막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컴팩트 SUV 중에서 하이브리드 SUV는 또 얘밖에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UV들은 디젤에 포커싱을 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라는 건 사실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가솔린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가솔린 엔진에 조용한 거하고 디젤 엔진의 좋은 연비를 다 갖고 있는 모델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뭐 디젤 엔진을 조금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이 NX300H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디젤의 장점이랑 가솔린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많이 갖고 하이브리드가? 있는 거죠. 전기 모터가 많이 커버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보면, 네. 사실 이제 뭐 NX는 이미 다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어서 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만 네. 성원 씨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음. 이 그릴의 이 플라스틱 라인이 원래 더 넓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굉장히 촘촘하게 바뀌었고, 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LED 헤드램프가 원래 일렬로 이렇게 쪼로록 있었는데 네네. 이제 3구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도 삼각형 형식으로. 원래도 3개였는데 3개가 일렬로 쪼로록. 돼 있다가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뀌었군요. 네. 이거 예쁘다. 옹기종기 모여졌죠. 이쁜데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덕트도 바뀌었고 모양이 네. 여기 모양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뚫려 있진 않습니다. 모양이 뒤쪽도 뚫려 있지 조금 않아요. 바뀌긴 했는데, 네. 네, 그렇죠. 확실히 근데 앞에 모습이 이게 대각선 라인이 4개나 쓰여가지고 약간 긴장감도 주긴 하지만 이 모래시계 형태여가지고 또 안정감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스핀들 그릴은 이제는 뭐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곧 LS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LS 완전 디자인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터치들이 바뀌었는데 네. 사실 뭐 크게 바뀐 느낌은 안 들고, 요 부분 디자인이 바뀐 거 여기 네네.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좀 좁았는데 좀 더 크롬이 더 넓어졌어. 이거는 이야. 렉서스에도 이야기 안 해줘. 이게 실제로 사진 막 대조해가지고 틀린 그림 찾기 해가지고 좀 찾아낸 거거든요. 역시. 휠도 이번에 네. 지금 이게 다 블랙 휠로 다 이번에 다 통일이 됐어요. 근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실버인 거는 수프림 드림이고 네네. 여기가 지금 약간 코퍼 아니면 골드 느낌 나는 네네. 요거 투톤은 이제 이그제큐티브 드림인 네, 거죠. 투톤입니다. 네. 사실 옆모습은 완전히 안 바뀌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죠. 네. 뒷모습은 그걸 바뀐 거 뒷모습은 같아요? 네. 여기 리어 램프가 네. 안쪽으로 더 길어졌어요. 뾰족하게 네. 예전 여기까지 있었는데 네네. 뾰족하게 됐고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조금 더 정확해졌고. 맞아요. 여기가 조금씩 바뀌었죠. 네, 여기 크롬 라인이 생겼고, 머플러가 숨어 있네. 네, 머플러가 안 배기구는 보여. 안쪽에 있어요. 그렇군요. 더 깔끔해 보여요. 네. 이거는 짠 원래 있었던 건가? 없.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어쨌거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평평하긴 한데 네. 좀 높은가? 네. 지난번- 차체가 일단 높아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XC60 XC60 때는 그냥 딱 걸터 앉아 넣으면 되는데 이건 좀 올라 앉아야 되는. 저는 괜찮은데요. 다리가 길어서 뭐야? 지금 한 똑같이 방에 올라가는데요. 앉는데. 저는. 아니 그렇긴 한데 지난번 XC60 때랑 비교해 보면 네네. 이게 높이가 많이 높잖아. 네, 높아요. 살짝 높은 느낌이 들죠. 여기 자체도 두꺼운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가 밑에 뭐 아무래도 스페어 타이어 있구나. 와.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놨네요. 요즘 저거 잘 안 쓰는데. 원래 그리고- 요즘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럼플렛 타이어를 쓰거나 리페어 킷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래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네. 좀 상황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있는 게 훨씬 낫긴 하죠.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무게도 더 나가고 하니까 네. 요즘 잘 안 쓰는 추세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여기 밑에 들어 있을 거예요. 시트 뒤쪽에. 그래서 아마 화물 공간을 조금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 네, 같은 그런 경우는. 것 같아요. 네. 안으로 깊지가 좀 않네요. 음. 그래도 여기가 플랫이 딱 돼 있어서 네, 짐을 평평하죠. 넣기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눕혀 볼까요? 이게 원터치로 되는구나. 전동으로 다 눕히고 그다음에 세울 수 세우는 있다. 것까지 가능하다. 네. 그리고 눕히고 나면 우리가 또 누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뭐야? 쉽게 빠지네. 쉽게 빠지네. 좀 헐겁네요, 네, 좀. 되게 쉽게 빠지네. 여기 누워 보라는 거지. 아이고. 자, 들어가서 누우면 길이가 좀 낮죠, 천장이. 앉기는 어렵겠네요, 확실히. 그렇군. 이게 워낙 높아가지고 네. 지붕이 살짝 이게 닿고. 모터 때문에 그런 건가? 야, 누우면 지상고가 높아서. 이 시트를 딱 기댈 수 있어요. 머리가 다 이렇게 완전 풀플랫은 아닌 거죠. 따뜻하다. 이게? 거의 그래요. 밖에는 춥지. 여긴 따뜻해.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이 상당히 평평하고요. 저기 쟤는 시트가 완전히 바닥까지 평평하게 내려가진 않네. 살짝 올라와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활용성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엔진룸도 한번 잠깐 살펴보죠. 네. 사실 이게 엔진과 파워트레인에 할 얘기가 다 집중돼 있어서 뭐 이거 얘기 빼고 나면 뭐 별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우와, 고생하고 있습니다. 송 기자. 어디 있는지 찾았어? 네, 이거 아니에요? 그 맞아. 됐다. 짠. 어디가 따뜻하냐? 여기 따뜻한 거 따뜻해. 못 찾고. 따뜻한 데가 어딘가 찾고 있어. 근데 자. 엔진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죠. 생긴 게? 4기통 엔진이라. 그리고 네. 딱 열었을 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뛰는 거요? 어, 전륜. 어, 아니, 그러니까 변속기 옆에 있는 거? 또 이 오렌지색이 눈에 띄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만 이 오렌지색 케이블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전부 다 하이브리드는 다 오렌지색들을 쓰고 있어. 이렇게 다들 개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렉서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네. 근데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병렬 혼합 방식이라고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전기 모터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실제로 구동하고 네. 발전하는 데 쓰고 또 하나가 추가로 하나가 더 달려 있어서 얘는 그냥 발전할 때만 쓰는 게 하나가 더 달려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직병렬 혼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근데 이 차는
그 슬림 모터가 되니까 모터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그 기존의 도요타 렉서스에 쓰고 있는 캠리나 ES300H에서 쓰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쪽에 전기 모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뒤쪽에 있는 전기 모터는 뒷바퀴를 굴리는 거죠. 오. 이게 SUV니까 그래도 사륜구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번에 막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겠군요 막 그랬잖아.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아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뒤에 있고. 뒷바퀴는 뒤에 있는 전기 모터가 담당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보통 사륜구동이면 어쨌거나 뒤에도 보내고 앞에도 보내야 되니까 중간에 그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게 쇠파이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뒤로 쇠파이프가 필요가 없어. 오. 뭐냐면 전기만 보내주면 되는 거야. 오. 이제 전기 모터가 뒤를 굴려주니까 네네. 그래서 얘는 사륜구동인데도 중간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는 그 턱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 도요타 렉서스 사륜구동 시스템의 이제 특징이다. 아까 아는 척하지 않길 잘했네요. 자, 그리고 네. 이 시스템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죠? 이거요? 네. 알아요. 뭐지? 얘는 1, 2, 3. 까먹었어요. 다르던데 가솔린에서 쓰는 사륜구동이요. 그 렉서스 사륜구동 시스템을 E4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전자식 사륜구동이다라는 네, 뜻이겠죠. 그래서 E4 사륜구동이라고 부르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이브리드 똑같은데 뒤에다 전기 모터를 하나 더 더해서 그래서 제가 뒷바퀴를 담당을 하더라. 그러면 앞에 있는 둘 중 하나 모터만 발전기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세 게? 개가 다 발전을 하는데 이제 발전만 담당하는. 발전만 담당하는 건 여기 앞에 하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GS40H 할 때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 근데 이번에 또 조금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래요? 날씨는 춥지만 조금만 더 네. 이야기하면 네. 도요타 하이브리드에 있는 전기 모터를 MG라고 불러요. 그래서 MG가 그 모터 제너레이터라는 뜻이거든요. 모터는 이제 구동을 한다는 뜻이고 제너레이터는 발전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전기 모터는 전기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그 구동을 하는 거고 하게 네. 되는 거고 모터 가만히 있는데 그 모터를 돌려주면 네. 전기를 집어넣는 게 이걸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전기 모터는 하나인데 이게 발전기도 되고 또 실제로 구동하는 전기 모터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MG라고 부르고 MG1은 네. 구동축이랑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네. 배터리 용량이 떨어져 있을 때 주행하고 있으면 충전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엔진 동력 일부를 MG1으로 보내 가지고 얘를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배터리로 보내주는 거지. 주행하는 중에라도 얘는 수시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모든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차이가 나는 그게 도요타와 렉서스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 외에 그거 말고 MG2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엔진과 구동축 사이에 연결돼 있어서 이게 엔진이랑 같이 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모터만 가지고 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다가 감속할 때는 바퀴가 굴러가는 그 회전을 전기 모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생제동은 MG2가 담당하고 MG1은 그 엔진에 있는 구동력을 가지고 필요할 때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MG1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MGR이라는 게 모터 제너레이터 이제 R은 리어죠. 뒤에 있는 MGR은 기본적으로 MG2랑 같은 기능을 똑같이 해요. 단지 이제 두 역할 다 하는 거죠. MG2는 앞바퀴에서 엔진이랑 같이 앞바퀴만 굴리는 거고 쟤는 뒷바퀴만 굴린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쟤도 전기를 집어넣으면 차를 굴리는 거를 역할을 하고 또 감속할 때는 쟤도 회생제동을 해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전기 모터가 있어서 감속할 때 그때 이제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 감속할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에너지를 다 버리게 되는 건데 이 차는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는 게 해뒀다가 다시 쓰는 재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MG2도 있고 MGR도 있으니까 보통은 앞바퀴에서만 회생제동이 일어났었는데 얘는 네 바퀴에서 회생제동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 의미네요, 진짜. 네. 그러면 있으니까. 그러면 회생제동의 효율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효율 왕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 배터리 용량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모터가- 가득 채울 수 있는 네, 그래서 한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네 바퀴에서 다 회생 제동이 일어나면 그럼 손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고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컴퓨터가 적절하게 계속 조율을 하는 거야. 오. 이게 물론 내리막이 저기서부터 한 100km 동안 계속 내리막이면 그러면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전기를 어떻게 소비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전기를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장 최적화된 배터리 잘 관리를 해주는 거죠. 도요타에는 그 하이브리드가 네. 엔진하고 전기 모터의 그 용량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프리우스랑 렉서스 CT200H에 들어가는 1.8 가솔린하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그걸 200H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제일 기본이고 네네네네. 그 위에가 이제 300H. 그거는 1.8의 하이브리드고 얘는 2.5의 하이브리드는 300H. 그다음에 지난번에 GS450H는 네. 450H잖아요. 네. 그거는 가솔린 3.5의 하이브리드. 그래서 그거는 450H, GS450H, RX450H. 그리고 거기서 출력이 조금 더 높아간 게 이제 저번에 서킷에서 탔던 LC500H. 그것도 3.5의 하이브리드이긴 똑같은데 출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450H라고 안 하고 500H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렉서스 LS 최상급 이제 S 클래스급 LS에 들어가는 네. 그는 8기통 5.0의 하이브리드. 그거는 600H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200H, 300H, 450H, 네, 600H 네 개가 있었고 네네. 최근에 이제 500H는 450H랑 일단 같은 거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과 그 전기 모터의 출력에 따라서 네 가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 5가지 그걸- 아니에요, 그럼? 500까지 합쳐서 네. 500까지 따로 하면 5가지가 되는 건데 500하고 450H는 같은 거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출력 높인 것 뿐이기 때문에. 총 4가지의 아,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춥다. 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감각이 없어졌어요, 지금. 할 얘기는 되게 귀도 그렇고 많은데 손가락도 그렇고. 우리 타고 이야기합시다. 네. 테리어 어때요? 저는 조금 투박하고 투박 네, 이게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버튼들이 예. 좀 버튼들이 플라스틱 버튼들이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뭐랄까 크롬 장식들로 해놔서 세련되긴 하지만 투박한 세련됨? 이게 그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네네. 실내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뭐 모니터도 모니터가 커지고, 길어졌죠? 예. 그리고 여기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음, 그 예전에는 이런 버튼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2단으로 쫙 깔아놨었는데, 이걸 여기 토글 스위치로 바꾸고, 요 버튼들도 이렇게 작게 넣어가지고 네네. 디자인 나름 세련되긴 했는데 일단 좀 디자인이 좀 작은 그 버튼 네, 크기가 좀 좀 작아요. 작다는 거. 근데 좀 기어봉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멀다고? 왜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나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오른쪽 핸들, 왼쪽 핸들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기 앉잖아. 아, 그러면 기어봉이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건 네. 똑같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할 때는 가깝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멀어요. 그래서 어차피 센터에 있지 않는 한 요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좌핸들, 우핸들에 따라서 그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조작을 해봤는데 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네. 좀 적응 되셨어요? 저는 지난번 어려운 그 것 같아요. GS450H는 위에 그 마우스 같은 게 네. 있어서 그걸로 움직였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아? 저는 그게 그게 더 편한 것 네. 같다. 예. 어디에 지금 예. 커서가 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움직이고 나면 잘 찾기 쉬운데 그래도. 그래요? 예. 그래도 이게 약간, 딱딱 네. 그 포인트에 가서 딱딱 붙기 때문에. 근데 해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 네. 예. 근데 뭐 오래 쓰면 네, 오래 쓰면 자꾸 익숙해질 쓰면 것 같아요.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메인 메뉴가 있고 예전에는 이게 또 네. 이 메뉴들이 이렇게 약간 계단처럼 그렇게 약간 좀 투박한 그래픽으로 배열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예쁘네요. 그래 상당히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었고 또 제일 여기서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정보에서 전기 모터하고 엔진이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티치가 음. 굉장히 크고 음. 깊게 음. 해놓은 느낌이에요. 굵직굵직하게. 네. 그리고 정말 바느질로 한 것 같은 느낌. 아니 원래 진짜 바느질로 해요.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이거는 재봉틀로 하는데 네. 이거는 사람이 진짜 손으로 해야 한 땀 돼요. 한 땀 한 것 네. 같은 네. 느낌. 음. 그리고 패드 시프트 이 촉감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만져보니까. 그렇죠. 촉감은 역시 약간 금속성 느낌이 났죠. 예. 약간 거칠거칠한 맞아. 느낌도 네. 들고. 지난번이랑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그래픽이 시원해진 게 마음에 들고 이 거울도 있어요. 어, 마우스패드에. 여성들의 잇 아이템. 네. 여기 지난번에도 그 이 스포츠 모드 이야기할 때 다이얼을 이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 반대쪽으로 밀면 노말로 가고 에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스포츠 모드에서 바로 에코 모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노말로 갈 때는 한번 누르면 노말이 된다. 아, 푸시 써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노말 에코가 차례대로 갈 경우에는 네. 스포츠로 가다가 에코로 가고 싶으면 꼭 노말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갈 수 한 있고 방에. 어디서든 노말로 가고 싶으면 또 바로 눌러버리면 음. 바로 노말로 가니까 되게 편하죠. EV 모드 버튼이 있고 오토홀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CD 플레이어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CD도 있네. 여기 좀 굉장히 여기도 수납 공간도 있네. CD도 올 수 있는. 아, CD는 못 넣구나. 네. 진짜 좀 아날로그적인 것과 또 현대적인 것도 잘 조화를 시켜놨네요. 제가 그 렉서 여기에도 우드가 네. 이렇게 있는 것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네. 포인트가 잘 돼 있죠. 그리고 마크 레빈슨 딱지가 양쪽에 딱 크게 붙어 있어서 네. 여기에는 마크 레빈슨 그 이그제큐티브 트림에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장착이 됩니다. 이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네. 렉서스가 마크 레빈슨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급 오디오를 넣으면서 좀 굉장히 어떤 좀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 렉서스에 마크 레빈슨이 들어간 게 그 카 오디오에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간 좀 그런 약간은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겠지만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그 브랜드가 마크 레빈슨이었고 그 이후에 본격화된 거는 이제 아우디가 뱅앤올룹슨을 넣으면서 그때부터 좀 더 폭발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뭐 BMW에 또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한번 하더라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뒷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 공간은 엄청 넓어요. 보이시나요? 한 주먹 3개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발 공간은 약간 앞 시트가 조금 낮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약간 좁긴 하지만 그래도 발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좀 약간 단단한 것 같긴 한데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쿠션도 잘 받쳐줘서 앉아있을 때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걸리는 느낌은 안 드네요, 잘. 그리고 이게 폴딩 시트가 되잖아요. 짐을 뒤에 실으려면 이거를 완전히 접고 짐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젖힐 수가 있는데 앞쪽으로 그 용도를 등받이 각도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왜 뭐지? 이렇게 하고 가면 편하죠. 그리고 네, 여기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USB는 뒷좌석엔 따로 없고 센터 콘솔에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는데요. 앞자리에는 통풍 시트가 있는데 뒷자리에는 통풍 시트가 없고 네,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그제큐티브 트림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 슈프림 트림에는 뒷자리에 열선도 통풍도 없습니다. 머리 공간은 더 파여 있어요. 여기가 머리 공간 쪽만. 그래서 더 공간이 생깁니다. 한 주먹 2개가 들어가겠네요. 제가 키가 172고 네, 나름 큰 편인데 넉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휠베이스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좀 실내 공간에서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뒷자리에서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굉장히 공간을 잘 확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네.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고 네. 켜보세요. 시동이 안 걸린 것 같잖아. 네. 보통 그래서 차들 자꾸 시동 걸렸나 그러니까 안 보통 걸렸나 차들은 키를 올리면 네. 키를 올리면
소리가 그, 뭔가 ACC 온 상태가 되면 전원만 들어오고 네. 거기서 한번 더 누르면 끼리리리릭 하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이 상태가 시동이 걸린 상태인 거야. 우와. 시동이 온대. 이 엔진 시동은 안 걸려 있고 갈 준비가 스탠바이가 된 상태고 네. 계기판에 레디라는 불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얘는 엔진 시동 안 걸고 전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파워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And so we sing and dance, never think about tomorrow, what it brings. For now, we're living in the moment. Won't you take a chance? We're moving with the future in our hands. So now, we're living for the moment.